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19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학교 앞 연설 금지와 밤 8시 이후 확성기 사용 금지 등 주민 친화형 선거운동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어제 오후 광주시장과 구청장, 시의원 후보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대책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 선대위는 오는 19일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출정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공공의료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지만 인력과 시설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특히 지역 의료원의 의료진 부족 문제가 심각한데요. 공공임상교수제가 도입돼 숨통이 트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순천과 목포, 강진의료원은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환자 격리와 치료를 전담해 역할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운영에선 의료진 부족으로 필수 진료 과목조차 운영이 버겁습니다. 그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들도 굉장히 채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은 그냥 아무나 면허증만 있으면 채용하고 있는 그런. 한 대안으로 나온 게 공공임상교수 제도입니다. 국민대병원이 의사를 직접 채용한 뒤 지역 의료원에 돌아가며 파견을 보내는 건데 정년과 연구활동이 보장됩니다. 전남대병원은 올해 상반기 전문의 15명을 채용해 이 가운데 10명을 순천과 목포, 강진의료원에 파견할 예정입니다. 국립대병원의 어떤 우수한 임상 교수가 지역 의료원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 지역 의료원의 그 필수 의료의 의료질이 많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의료진 부족이라는 급한 불을 끌 수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립대병원은 교육부, 공공의료원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소관이어서 감독에 혼선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 인력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10년, 20년 걸려야 될 장기 과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임상교수제가 지역의료원의 의료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감염병과 응급진료 대응 능력을 키우는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올해 5.18 민주화운동 42주년을 앞두고 다양한 행사가 잇따라 열립니다. 오늘부터 옛 전남도청에서는 1980년 5월 전남도청 진압 당시 발사된 총탄의 흔적과 탄두를 공개하는 특별전이 개최됩니다. 또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에서는 고 아오이 카츠오 아사히신문 사진기자가 1980년 5월 19일부터 11일간 촬영한 사진 등 희귀 자료 200여 점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광주 금남로 일대에서 5월 난장이 펼쳐지는 등 서울과 대구, 부산과 울산 등 전국 곳곳에서도 5.18 영령을 추모하는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128주년을 맞은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이 지난주 전북 정읍 황토현 직전지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는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관과 조형물이 설치된 기념공원도 함께 문을 열어서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네트워크 소식 전주방송총국 조선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1894년 포악한 탐관오리와 외세의 수탈에 맞서 봉기한 농민군의 이름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국 90개 지역으로 들불처럼 번진 치열한 전투의 역사는 90개의 흰 기둥에 기록됐습니다. 모두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부패와 횡포를 스스로 처단하려 한 128년 전 녹두꽃의 진군. 낡은 봉건제를 무너뜨린 민초들의 외침이 하늘에 울려 퍼집니다. 그 숭고한 희생을 뒤늦게서야 기리게 된 후손들은 마음이 미어집니다. 농민들이 대우받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참여를 하신 것 같아요. 또 젊은 나이에 참여를 하셨고 굉장히 그 깨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셨구나.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뒤 지금까지 참여자 3,694명과 유족 12,613명이 등록됐습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이 문을 연 가운데 정부는 관련 유적 발굴과 학술 조사 등에 더욱 힘쓰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가보년의 역사가 제자리를 찾고 세계사적 의미를 확인해
나아가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 일은 정부와 민간 지자체가 합심하여 온 국민이 함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시민혁명의 태동이 된 동학농민혁명. 지축을 울렸던 민중의 뜨거운 함성이 공정과 자주의 메시지를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장미축제가 잇따라 열려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전시 규모가 더 커졌고 기간도 더 늘면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더 풍성해졌습니다. 정아람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물감을 뿌려놓은 듯 알록달록하게 물든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빨간 장미부터 주황빛 장미까지 1,004종의 장미가 고운 빛깔을 뽐냅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로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은 장미꽃을 배경으로 추억을 남기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모처럼 친구들과 곡성에 꽃 구경을 오니까 색깔도 알록달록하니 너무 이쁘고 좋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축제가 중단된 사이 전시 규모는 4만 제곱미터에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축제 기간도 10일에서 일주일 연장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선보입니다. 3년 만에 재개된 이번 축제에서는 이탈리아와 그리스 등 세계 정원의 정치도 느껴볼 수 있습니다. 곡성 장미축제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17일간 이어집니다. 조선대학교도 이번 주를 장미 주간으로 지정해 3년 만에 장미축제를 재개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되면서 중단됐던 장미축제가 잇따라 다시 열려 상춘객들의 발길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아람입니다. 전라남도가 2023 전남 국제 수목 비엔날레 성공 개최를 위한 자문회의를 열었습니다. 자문위원들은 이번 회의에서 3회째를 맞는 수목 비엔날레가 수목의 가치를 계승 발전시키고 세계 속의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전시회로 구성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선박 좌초 등 사고가 빈번했던 완도군 신지도 남쪽 해상 암초 부근에 등대를 설치했습니다. 목포해수청은 이번에 설치한 등대가 야간에 항해하는 선박의 안전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전남도 자원봉사센터가 지역 장학생의 봉사활동 참여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자원봉사 수요자와 공급자 연계 등에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여수시는 만 4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B형, C형 간염 무료 검사를 합니다. 검사는 오늘부터 학동보건소에서 선착순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간암 발생 고위험군인 올해 국가건강검진 간암검진 대상자와 지난해 간염 검진자는 제외됩니다. 지금까지 단신브리핑이었습니다. 광주 양궁 월드컵이 내일부터 22일까지 광주 국제양궁장 등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양궁 월드컵에는 38개 나라에서 선수 27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한국 대표팀으로는 안산 선수 등 16명이 출전합니다. 광주시는 예선과 본선이 열리는 국제양궁장에 대형 전광판과 발사 통제석을 설치하고 결승이 열리는 광주여대 특설경기장은 800석 규모의 관람석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대 산학협력단이 성추행 피해 신고자를 허위 신고라며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민사 2부는 A씨가 산학협력단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산학협력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회식 자리에서 상사 B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전남대 인권센터에 신고했지만 센터 측은 CCTV와 일치하지 않는다며 A씨를 허위 신고로 해고 처분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전라남도와 광주시가 협조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광주시 3개 구와 전남 6개 시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전남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협의회를 열고 예찰 사각지대인 인접지역 지자체 간의 정보 공유와 책임 예찰구역 설정 등 방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전남 지역의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 고사목은
2만 1,000여 그루에 이릅니다. 월요일인 오늘 맑고 따뜻한 하루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평년 수준을 살짝 밑돌아 쌀쌀하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낮부터는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와 기온을 끌어올리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25도, 내일과 모레는 기온이 조금 더 올라서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하늘이 맑아지자 광주와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다시 대기가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광주와 여수, 광양 등에는 건조주의보도 발효 중인데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고 있어서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하늘도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 강한 햇볕에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에 예상되니까요.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바르셔야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최대 5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담양과 화순 6도로 쌀쌀합니다. 한낮 기온은 순천 27도, 광양 26도 등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높아 다소 덥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21도, 강진과 장흥 25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1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 대체로 맑겠고요. 기온은 점차 올라 일요일에는 한낮 기온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